자유로운 진입 퇴출, 진입 장벽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공급자가 이거 하다가 수지 안 맞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자본을 빼서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산업으로. 그렇죠? 또 다른 산업에서 하다가 저 산업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다 싶으면 거기 자본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진입을 막는 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진입 장벽이 있으면 기존의 공급자들이 독점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경쟁시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리더는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리더는. 근데 제가 겪은 바로는 되게 유능해요.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이제 서로 상의해서 목표와 방향과 목표를 딱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로 다가가는 데 필요한 자원이 뭐가 있는지 장애물이 뭔지 검토하고 공무원들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과 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들을 구분하고 역할 분담하고 일정표 짜고 이렇게 해서 딱 스타트 총성 올리면 가거든요. 다.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완전한 정보. 그러나 공급자는 알고 있는데 수요자는 모르고 있는 정보가 있다든가, 또는 수요자는 어떤 거래의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갖고 있지 않을 때, 이것을 information asymmetry, 정보 비대칭 또는 비대칭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포괄적으로는 불완전 정보라고 하기도 하죠. 국내에서 소비되고 생산될 수밖에 없는 걸 제외하고 서로 없는 거, 있는 거를 상대방에게 팔고 없는 걸 사오는 게 원래 통상의 기본입니다. 국제 간에. 근데 실제 이루어지는 무역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국도 자동차를 잘 만들죠.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 수출을 하잖아요. 동시에 한국 사람들은 또 미국과 일본과 유럽에서 자동차를 사오죠. 기능상 똑같은 제품인데 서로 간에 서로 다른 산업의 생산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산업에 속하는 생산품을 서로 거래해요. 이걸 산업 내 무역이라고 합니다. 산업 내 무역. 그러니까 인트라 인더스트리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현상이 지배적입니다. 저는 미일의 생각은 어디에 가까운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 동양적 사고방식과도 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국적으로 최종적으로 진리라는 것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혹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인식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너그럽게 그 오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줘야만 진리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밀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저는 나름 그렇게 해석해봤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색깔대로 살아가지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유 결과는 뭐 그러더니 꼴 좋다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산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그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미리 그렇게 봤다고 봐요. 그렇죠. 네.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내게 무엇이 행복인지는 그 사람만 알아요. 그 행복해지려고 하는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두 주인을 섬겨요. 쾌락, 고통. 고통은 피하고 쾌락은 추구하고. 그리고 무엇이 쾌락이고 무엇이 고통인지는 그 사람에게 달렸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는 이 사람이 마음껏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나에게 좋은 것,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도록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최대의 행복을 주는 방법이에요. 과거의 언론은 첫째, 제일 먼저 나온 신문의 유형이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식 뉴스페이퍼. 그렇죠. 국가의 공식 정보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광고지. 광고만 있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은 광고를 필요로 하니까. 광고를 낼 사람도 있고 받을 사람도 있으니까. 세 번째가 정치 선전지. 네, 정당의 현에는. 네. 네. 정치 세력들이 내는 정치 선전지. 네 번째가 문학, 철학 등등의 이런 거. 문화적인 거. 요 네 가지 종류의 신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20세기까지 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한 신문 안에 이게 다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20세기 말까지의 우리가 알던 과거의 언론이 이 네 가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수익 모델을 가진 상업적인 조직으로 이렇게 온 거죠. 유틸리티, 효용이라는 거는 또는 쾌락이라는 거는 개인 간의 비교가 안 돼요.
이 사람의 쾌락을 뺏다가 저 사람이 줬다고 해가 저 사람에게 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얻은 쾌락이 저 사람이 뺏긴 쾌락보다 크다 작다 이런 비교가 불가능해요. 인터퍼스널 개인 간 비교, 양적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치상 어떤 사회개혁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부자 이재용 씨한테서 1조 원을 가져다가 조세로 징수를 해서 가난한 사람 100만 명에게 나눠줘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1조 원으로 잃어버린 빼앗긴 이재용 씨의 효용과 그 돈을 나눠받은 100만 명의 증가한 효용 사이에는 후자가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개인 간 양적 비교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사회를 개선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선은 어떤 거냐면 어떤 한 사람의 효용도 감소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에서 다른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킬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사회적 선이 돼요. 이 원리에 따르면 벤담의 논리에 투철하면 완전 보수주의 이론이거든요. 모든 종류의 국가 개입과 개혁 조처와 재분배를 다 반대하는 철학이에요.